1984년 10월 25일 새벽 3시쯤 독일 아우토반 A45선 고속도로 도랑에서 회색 폭스바겐 골프 차량이 발견됩니다.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 2명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들이 차량으로 다가갔을 때 차 안에는 한 남성이 처참한 상태로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귄터 슈톨, 당시 34세의 식품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온몸에 심한 부상을 입은 채 알몸 상태로 운전석 옆자리 조수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운전사들에게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낯선 남자 4명이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나를 폭행하고 도망쳤다. 운전사들이 그 남자들이 친구냐고 묻자 슈톨은 아니다. 그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는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요그체 사건의 시작입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검 결과 슈톨의 직접적인 사인은 단순히 차량이 도랑에 추돌하면서 발생한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신체 표면과 골절 형태를 분석한 결과 그가 알몸 상태로 다른 장소에서 정체불명의 차량에 치여 짓밟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누군가 그를 차로 먼저 친 다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의 폭스바겐 차 조수석으로 옮겨 태운 뒤 고속도로 도랑에 차량을 버리고 도망친 형태였습니다. 게다가 그가 발견되었을 때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은 기괴함을 더했습니다. 현장 수색 결과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은 물론 속옷과 바지, 신발 등은 차량 내부나 사고 지점 주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전인 1984년 10월, 슈톨은 심각한 정신적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실직 상태가 길어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해칠 것이라는 피해망상적인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그는 이 불특정 다수를 그저 독일어로 그들이라고만 불렀을 뿐 구체적인 신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저 남편의 실직으로 인한 우울증이나 가벼운 정신질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밤 11시쯤 집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슈톨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제 알았어. 그러고는 식탁에 놓여있던 종이에 6글자의 알파벳을 황급히 적었습니다. 그 글자가 바로 IOGTG였습니다. 슈톨은 글자를 쓰자마자 곧바로 그것을 지워버렸고 아내의 만류를 뿌리친 채 자신의 차를 몰고 밤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이것이 아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글자가 강렬하게 남아 제보했으나 원본 메모는 파기되어 경찰이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집을 나선 슈톨이 향한 곳은 자주 가던 선술집이었습니다. 밤 11시 30분쯤 술집에 도착한 그는 맥주를 주문했으나 술을 입에 대기도 전에 갑자기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굴을 부딪혀 코와 뺨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술집 주인과 손님들은 그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쫓기는 듯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슈톨은 쓰러진 직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술집을 뛰쳐나왔고 이후 약 2시간 동안 그의 행적은 공식 기록에서 묘연해집니다. 새벽 1시쯤 슈톨은 자신이 자란 고향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노부인의 집 문을 격렬하게 두드렸습니다. 이 노부인은 슈톨이 어릴 때부터 알던 독실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노부인이 창문을 열고 묻자 슈톨은 흥분한 목소리로 오늘 밤에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며 방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노부인은 겁이 났고 그의 행동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자 거절했습니다. 대신 부모님 집으로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슈톨은 노부인의 말에 수긍하는 듯 하더니 맞아, 집으로 가는 게 좋겠어 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차를 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뒤 그는 고향집이 아닌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아우토반 고속도로에서 알몸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의문점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것은 그가 남겼던 의문의 문자 YOGTG였습니다. 이 글자의 의미를 풀기 위해 암호 전문가와 언어학자, 수사관들이 매달렸습니다. 독일어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기에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식품 기술자였다는 점에 차가 나여 요구르트 제조 공정과 관련된 화학물질이나 유전자 변형 관련 암호일 수 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실제로 TGE는 당시 요구르트 첨가제나 특정 효소를 뜻하는 기술 은어라는 주장이 있어 수사팀이 관련 기업들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라디오 방송의 호출 부호이거나 동유럽 국가의 특정 지역 지명 혹은 인물의 이름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지만 뚜렷한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군사 전용 호출 신호까지 추적했으나 모두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더욱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는 사건 현장에 등장하는 4명의 남자와 유령차의 존재였습니다. 슈톨의 차량을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했던 트럭 운전사들은 사고 차량 주변에서 흰색이나 밝은 색상의 코트를 입은 정체불명의 남성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남성은 조수석 문을 열고 사고 차량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대형 트럭이 멈춰 서자 황급히 고속도로 옆 숲속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전 다른 구간의 고속도로에서 히치하이커 한 명이 슈톨의 차량에 동승하는 것을 보았다는 또 다른 운전자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슈톨이 고속도로에서 누군가를 태웠거나 강제로 차량을 탈취당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부검 결과 슈톨의 혈액에서는 알코올이나 마약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숨지기 직전 목격한 4명의 남자에 대한 진술은 단순한 약물 환각에 의한 발언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슈톨이 왜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팀은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극심한 정신적 이상 증세 속에서 스스로 옷을 벗는 이상 탈의 현상을 겪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대개 저체온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뇌의 오작동 현상이지만 극도의 공포나 정신 착란 상태에서도 체온 조절 중추의 이상으로 인해 간혹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다른 차량에 치였고 그 이후에 누군가가 그를 굳이 옷이 없는 상태 그대로 자신의 차 조수석에 옮겨 놓았으며 그 상태에서 차량이 도랑으로 굴러 떨어졌다는 정황은 단순 사고나 자살로 결론짓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타살과 시신 유기의 정황이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경찰은 수년 동안 수백 명의 제보자를 조사하고 주변 관계를 뒤졌으나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 수사 당국은 이 오랜 미제 사건에 대해 새로운 과학적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대의 고도화된 법의학 기술과 교통사고 시뮬레이션 기술로 사건을 재분석한 결과 과거의 부검 기록과 달리 귄터 슈톨이 입은 신체 부상들은 다른 장소에서 차에 치인 흔적이 아니라 폭스바겐 차량이 고속도로 도랑으로 굴러 떨어질 당시 차량 내부에서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들과 일치한다는 점이 밝혀진 것입니다. 당시 슈톨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차량이 전복될 때 조수석 방향으로 몸이 완전히 튕겨나가면서 치명적인 골절과 장기 손상을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차량 내부와 슈톨의 시신 어디에서도 타인의 DNA나 물리적인 범행 흔적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목격자들이 보았던 하얀 코트를 입은 남자 역시 새벽녘 사고 현장에 착시이거나 슈톨 본인이 차량 밖으로 잠시 나왔다가 다시 조수석으로 기어 들어가는 과정에서 오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슈톨의 알몸 상태는 그가 겪고 있던 극심한 피해망상과 정신착란 상태에서 스스로 옷을 벗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적은 YOGTG라는 단어는 거대한 범죄의 암호가 아니라 정신질환을 앓던 한 남자의 환각 증세가 남긴 의미 없는 낙서였습니다. 요그체 사건은 정신질환과 안전벨트 미착용이 불러온 비극적인 단독 교통사고사로 종결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